저는 얼마 전 집을 판매하며 에어컨을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. 이사 날짜에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선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. 사건은 이삿날 저희 이삿짐 업체가 에어컨을 분리했고 매수인이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. 에어컨은 다다음 날 원상복구를 했지만 매수인은 계속 핑계를 대며 나머지 금액 지불을 미루고 있는데요. 이러다가 돈을 떼이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. 어떻게 하면 미수금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? 하셨습니다. 먼저 에어컨 구매한 뒤 지급하기로 한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용증도 또 있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이삿날 전액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삿짐 업체에 실수로 문제가 생겨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런 경우에는 지급 날짜가 지난 차용증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, 최 변호사님? 네, 질문의 요지가 이제 그 차용증이 증거로서 내 대금을 다시 요구를 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냐라고 네. 한다면 그 당연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차용증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간 이제 대금을 거래를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거고 뭐 1월 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뭐 이행지체 혹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 권리는 잠자게 되는데 네.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근거리 내에 근시간 내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차용증에 적혀진 이 날짜, 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행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네. 그러니까 통상 개인 간 거래, 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제 소멸시효를 이제 10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뭐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. 지급 날짜가 다소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행을 할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와, 네네. 소멸시효가 개인 거래는 10년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인지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민법상으로 굉장히 다르게 규정이 되어 네네.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서 봐야겠지만 뭐 바로 이제 그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증거 말 그대로 증거로서 사용한다는 거고 차용 즉 빌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나는 너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30만 원 정도라면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법적으로 청구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어느 정도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미수금에 대해서 재촉을 하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미수금에 대한 압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? 뭐 받을 수는 있는데 하루빨리 받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요. 네. 뭐 아무래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우선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미수금 내역이나 날짜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이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. 또 그래도 미수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의 경우에는 사실 소송보다는 소송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 예. 지급명령 제도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또 확정이 되면 그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회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.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 제도 알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또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그냥 에어컨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뜯어가면 되지 않나?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나요? 에어컨을 다시 뜯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네. 타인의 점유하에 이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죄책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을 안 주고 있다라는 예. 부분이라서 대금을 갚으라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또 이런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행 청구도 하고 최고도 하고 최고한 후에 또 상당 기간이 지나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뭐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매매 계약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 뭐 집 살 때도 그렇고 네. 뭐 이제 계약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이제 정해두기도 하는데요.
이 경우는 이제 뭐 차용증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어컨을 다시 뜯어가시는 거는 형사상 죄책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민사상으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원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제가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. 이 법률 상담 진행하면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욱하는 마음에 또 여쭤봤습니다. 역시나 안 되는군요. 네. 자, 어쩌면 이삿짐 업체 부주의로 에어컨을 분리해서 이제 사건이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 이삿짐 업체에게도 책임을 일부 물을 수가 있는지요? 네, 뭐 그렇긴 한데요. 사실 에어컨 업체가 부주의하게 에어컨을 분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이제 촉발이 돼서 네. 에어컨 업체로서도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. 근데 다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 제393조에 의해서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. 네. 지금 이 에어컨 업체가 한 그 부주의를 살펴보면은 바로 당일 그 부주의하게 분리시키고 또 바로 다음 날 복구를 해줌으로써 그 에어컨 업체가 촉발시킨 그런 손해는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이 되는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. 예. 여기서 문제가 된 그런 에어컨 전체 가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까지는 손해배상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과하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민법 제393조에서 말하는 것이 특별 손해, 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특별 손해인데 예. 이 부분은 그 계약 당시나 혹은 불법행위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인 경우에만 그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상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사실 에어컨 업체로서도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비화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.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긴 어렵고 일부 그 하루 뭐 부주의하게 분리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일부 인정되기는 할 것입니다. 네,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 것 네. 같은데요. 그래서 금방 또 복구가 네, 됐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매수인이 어쨌든 지금 공짜로 어쨌든 취득을 하시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. 네, 하루 빨리 좀 대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